미국의 한 제약회사 연구원이 태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던 중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혹독한 비판에 의구심을 품은 그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의 의료 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고, 이에 충격받은 그녀가 국제보건포럼에서 폭로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샬롯 무어입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사회적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남아시아 의료봉사 프로젝트 준비차 태국 방콕에 있는 보건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인상적인 세미나룸에는 이미 각국에서 온 의료진과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동남아시아 의료 현실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자로 나선 나티아 수라차이라는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태국 보건부의 실무관이라고 소개받은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또렷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태국의 의료 인프라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진 부족 문제, 의료 장비 노후화, 예산 제약 등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나티아의 목소리에 열기가 실리더군요. 특히 다른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을 언급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의료라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나티아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강조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보살핌이 없다면 진정한 치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떤 나라를 지목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나티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말이죠. 한국은 의료비 절감을 핑계로 국민들을 인공지능으로만 관리하는 감정 없는 나라입니다. 환자를 하나의 데이터로만 취급하죠. 세미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K-팝이나 경제 발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비인간적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나티아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 병원들을 조사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은 거의 없고 모든 진료가 기계를 통해 이루어져요. 환자들은 번호로 불리고 의사들은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면서 진료합니다. 심지어 수술까지도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히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마이너스 비인간적 의료 시스템, 인공지능 위주, 환자와의 소통 부족, 로봇 수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비인간적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국 보건부 관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니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티아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입니다. 한국처럼 기계가 주도하는 시스템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인데 그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을 추구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나티아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 적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나티아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료는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는 치료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조차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 타임이 되었을 때 저는 나티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기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티아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한국 병원들은 환자를 인간이 아닌 질병 코드로만 인식해요. 의사들은 환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컴퓨터만 쳐다보죠. 정말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모델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태국 현장 봉사활동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환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나티아와 함께 태국 현지 의료기관들을 둘러보는 현장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방콕 외곽에 있는 지역 병원부터 시작해서 농촌, 보건소까지 실제 태국 의료 현실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방콕 근교의 한 지역 병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접수 창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나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제가 나티아에게 물었습니다. 나티아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의료의 모습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있거든요. 한국처럼 기계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4시간이나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특히 아픈 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지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료실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와 환자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좋게 보면 친근하고 인간적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길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티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검사를 수작업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판독하죠. 한국처럼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분실된 거예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환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의료 서비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티아는 오히려 이런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보세요. 저 간호사가 환자를 달래주고 있잖아요. 이런 따뜻한 손길이 바로 진정한 의료입니다. 한국 같으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처리해버렸을 거예요. 다음으로 간 곳은 더 작은 보건소였습니다. 시설은 더욱 낙후되어 있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약품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술 대기 명단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중에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기 시간은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티아는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도 인간미가 살아있어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죠. 한국처럼 사람 없는 병원에서는 이런 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점점 더 헷갈렸어요. 분명히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감동적이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티아가 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병원들은 정말 차갑기만 합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기계가 먼저 맞이하고 의사는 화면만 보면서 진료해요. 환자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만 부르죠. 이런 게 어떻게 의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시스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태국의 현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관계는 있었으니까요. 나티아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기계적이고 차가운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효율성과 인간미는 양립할 수 없는 걸까요? 기술 발전이 반드시 비인간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은 나티아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어요.
태국 현장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치앙마이 근처의 작은 보건소에 파견되었어요. 산간 지역에 있는 이곳은 시설이 매우 열악했지만 현지 의료진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응급처치와 약물 배급 업무를 도왔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고마워하는 표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였는데 어머니가 등에 업고 와서는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소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어요. 현지 의사는 말라리아 의심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항말라리아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소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녀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피마이, 피마이. 그 이름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틀 동안 약물 치료를 계속했지만 소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했지만 이곳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5시간이나 걸렸어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현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그 병원도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한국이었다면 헬리콥터로 즉시 이송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새벽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피마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녀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말라리아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혈액 검사를 했다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장비가 없어서 정확한 진단을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부작용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었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소녀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절규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나티아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장비와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마이를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티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내가 의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한국 같은 차가운 시스템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조차 없을 거예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라고요? 피마이는 죽었는데 무슨 인간적인 노력이란 말인가요? 만약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피마이의 작은 무덤 앞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이 꼭 비인간적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나티아의 말처럼 정말 기계적이고 차가운 곳이라면 과연 그런 곳에서 진정한 치료가 가능할까요? 피마이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피마이의 죽음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의료 봉사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현지 의료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쉽게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 한국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도현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의료기술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요.
나티아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피마이의 죽음으로 마음이 상해 있던 터라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이도현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의료 협력 사업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혹시 이곳 의료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피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9살 소녀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죽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도현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도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은 인공지능으로만 환자를 관리한다면서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한 명을 위해 저희는 하루 3번 이상 인공지능이 생체 신호를 분석합니다. 혈압, 맥박, 체온, 혈당, 산소 포화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만약 피마이 같은 경우라면 약물 투여 후 즉시 부작용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없잖아요. 제가 나티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주니까 의료진은 오히려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차트를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말에는 뭔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피마이 사건을 겪은 후라서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 병원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초대하겠습니다. 이도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요. 저는 명함을 받으면서 망설였어요. 정말 가볼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티아 말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일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도현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과 정확한 기술이 함께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날 밤 저는 이도현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나티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피마이의 무덤을 다시 찾아갔어요. 작은 돌무덤 앞에 앉아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피마이야, 너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만이 제 질문에 답해줄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정말 그곳이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인지 아니면 다른 면이 있는 곳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현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저는 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나티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차갑고 기계적인 곳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도현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한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곳이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가장 잘 구현한 곳입니다. 이도현이 병원 앞에서 설명했어요. 병원 외관부터 놀라웠습니다. 태국에서 본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차갑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평균 15분 정도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전에 환자의 증상을 분석해서 적절한 진료과로 안내하고 필요한 검사도 미리 준비해둡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도현이 설명했어요. 응급실도 구경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응급팀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구급차에 설치된 센서가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거든요. 응급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남성, 30대, 의식 잃은 상태, 혈압 저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엑스레이, CT 촬영, 혈액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과도 몇 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 외상이면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실 예약됐고 마취과도 대기 중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태국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피마이가 이런 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의사들이 환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도현은 저를 일반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죠? 의사는 환자의 눈을 보며 친근하게 대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컴퓨터 화면이었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가족력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의사는 차트를 뒤지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도현이 설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더니 옥상 헬리패드에 응급 환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아니라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앰뷸런스입니다. 산간 지역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사용해요. 이도현이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드론으로 사람을 이송한다니. 그것도 안전하고 빠르게 말이에요. 태국에서 피마이를 큰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의 답답함이 떠올랐습니다. 이송되어 온 환자는 산에서 추락한 등반객이었어요. 드론에 설치된 생체 모니터링 장비 덕분에 이송 중에도 계속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한국이 사람보다 시스템을 더 믿는 나라라는 제 기존 인식이 완전히 흔들린 순간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본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애칭까지 붙여서 말이에요. 김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박 아저씨, 따님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생일이나 기념일까지 챙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환자의 침대 옆에는 작은 케이크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라고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술이 사람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기계가 시스템을 돕는 거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티아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나티아가 묘사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이도현은 저를 다른 병원으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소아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라서 더욱 궁금했어요. 과연 여기서도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소아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별 모양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기실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요.
소아과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검사용 기계들도 모두 친근한 동물 모양으로 꾸며놨죠. 정말 그랬어요. 엑스레이 기계는 큰 곰 인형 모양이었고 초음파 장비는 펭귄처럼 생겼어요. 아이들이 검사를 받을 때 무서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5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을 봤는데 아이가 울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용감하네요. 이 주사는 민수 몸속의 나쁜 균들을 쫓아내는 슈퍼히어로 약이에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따뜻한 말 덕분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8살 아이가 수술을 받기 전인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직접 나와서 어머니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수술 중간중간 상황도 알려드릴게요. 의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로 중간 보고를 해주더군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세심한 배려였어요. 저는 점점 더 감동받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요. 나티아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환자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죠?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의식을 잃은 환자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요. 간호사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안부도 전해드리고 밖의 소식도 알려드리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차갑고 기계적인 의료 서비스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제 눈물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니까 의사들이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간호사들이 환자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청년이 재활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가 계속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졌잖아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격려했어요. 환자는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재활 로봇이 환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로봇이 환자의 회복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이 가능하죠. 물리치료사가 설명했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이도현과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이도현이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차갑고 비인간적인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 반드시 비인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술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본 의료진들은 태국에서 만난 분들 못지않게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다만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피마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런 시스템에서 치료받았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따뜻한 돌봄까지 모든 걸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요. 특히 나티아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상태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는 이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 태국에서 국제보건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건 관계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나티아도 주요 발표자 중 한 명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포럼 조직위원회에 연락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제약회사 관계자라는 신분 덕분에 시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티아는 제가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자리에 나서려고 하나요? 나티아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며칠 구경한 걸로 뭘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 당일 회장에는 각국에서 온 의료진과 정책 담당자들로 가득 찼어요. 나티아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위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기계로 대하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입니다. 나티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들은 환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모든 걸 인공지능에 맡겨버려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무어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에 태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가서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티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피마이라는 9살 소녀를 떠올렸어요. 태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죽은 아이였거든요. 만약 그 아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정확한 진단 덕분에 의사들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자동화된 업무 처리 덕분에 간호사들은 환자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환자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봤어요. 환자의 생일을 챙기고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도 계속 말을 걸어주는 의료진들을 봤어요. 이게 비인간적인 시스템인가요? 나티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나라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진정한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나티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태국은 아직도 이딴 식이야? 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 아닌가요? 나티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청중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의료진들을 존경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거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해요. 제가 발표를 마치자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태국 의료진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나티아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퍼뜨린 거짓 정보가 공개적으로 반박당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 태국 의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릴 수 있었거든요. 피마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어요. 이도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거든요. 이도현을 만나서 기자회견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는데 샬롯 씨 덕분에 진실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도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도현 씨가 한국에 초대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편견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화된 프로세스, 첨단 의료 장비들이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특히 소아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간호사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6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죠. 매일 읽어달라고 해요. 간호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지만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지민이는 로봇 친구들도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하더군요. 치료받을 때 무서워하지 않도록 로봇이 함께 있어줘요. 정말로 작은 로봇이 아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도 로봇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도현이 제 말을 들었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 자체에는 온도가 없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차가워질 수도 따뜻해질 수도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기술을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따뜻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했던 거예요. 병원 로비에서 이도현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도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샬롯 씨를 만나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이도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제 마음을 정리해서 편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제가 느낀 모든 감정과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도현을 붙잡았어요. 편지 한 통 쓸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도현은 흔쾌히 병원 카페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펜과 종이를 빌려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님께 저는 첫 줄을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데이터, 기술, 따뜻함. 제게 진짜 의료가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티아의 세미나에서 받았던 충격, 태국에서의 봉사활동, 피마이의 죽음, 그리고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까지 모든 것이요. 처음에는 한국이 차갑고 기계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피마이라는 9살 소녀가 제 눈앞에서 죽어갔을 때 저는 좌절했어요.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편지에는 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름을 외우고 생일을 챙기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어떤 말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편견과 오해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피마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샬롯 무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도현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 편지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꿔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이도현은 편지를 받아보더니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하겠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이곳에서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이도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미래 의료의 훌륭한 모델이라고요.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이라고요. 그리고 피마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희망적인 시스템이라고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마이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